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골프를 잘 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타이거 우즈 아니겠죠. 난 남들보다 술을 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남들은 또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도 술은 꽤 하거든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가 아닌 절대적인 사실, 아니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행복 그리고 성공에 대한 방법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TK 미국 연봉 12만 불의 비밀 36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LA 다운타운에 출장차 와서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고전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근대 철학자들 사이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참 많은 부분을 공부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평생을 통해 했던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인 thought experi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즉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것이 도대체 1%의 의구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일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정의, 어떤 배웠던 정의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요? 난 잘생겼다. 난 건강하다. 아님, 난 행복하다. 그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이 1%의 의구심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전 못하겠는걸요. 잘생겼다,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어떤 여러 과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건강 식단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과일을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fructose intolerance라는, 즉 과당 불내증이라는 과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 어떤 건강 식단, 사과 한 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식단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겠죠. 베지터리안인 사람에게 정말 한치의 의구심도 가지지 않고 베지테리안 식단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1%의 의구심도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러한 것처럼 데카르트는 그 절대적인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 재산, 사랑, 그리고 행복에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쉽게 사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그러던 걸, KBS 뉴스, MBC 뉴스에서 그러던 걸
신문을 보니까 그러던 걸. 그걸 왜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와는 달리 세상에 많은 현명한 사람들, 현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신 오히려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이름,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을 보면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에 걸맞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진리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이 데카르트처럼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면 아마 우리도 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러한 대부분의 것에 의구심을 가졌던 데카르트마저도 믿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 숫자입니다. 물론 수학도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 진리 같은 믿을 만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우리의 교육은, 현대 교육은 수학이라는 학문에 그렇게 친숙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야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수학이라는 것에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거치면서 수학을 참 싫어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대할 땐 논리 그리고 수학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진의 창시자죠. 리차드 브랜슨을 볼까요? 그는 디셀렉시아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죠. 하지만 그 또한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중에 하나인 Let's Do It, Screw It 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의 그런 많은 노력이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본인만이 잘 알겠지만요. 행복한 나무에서는 질 좋은 많은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 또한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과일을 열었으니 행복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고 오늘 수학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왼쪽에는 맥도날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건강식을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당연히 건강식 식당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맥도날드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운 목표, 즉 건강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응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결정을 하는 방법에 수학의 숫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척도를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것인데요. 어떤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목표에 대응하는 값어치를 숫자로 나타내 보는 것이죠. 맥도날드와 건강식은 아주 극명한 숫자의 차이를 보일 겁니다. 물론 사용하게 될 돈의 크기에는 맥도날드가 싸기 때문에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칼로리나 영양에 있어서는 물론 오른쪽에 있는 건강식 식당이 훨씬 우위를 차지할 것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숫자라는, 즉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절대적인 진리를
사용해서 한번 생활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존재하는 한번 빌리어네어들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 약 2,000명 정도 있을까요? 왜 빌리어네어들을 보냐고요? 뭐 이왕 배울 거면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농구를 배우고 싶다면 오른쪽 집에는 마이클 조던이 살고 왼쪽 집에는 그냥 고등학교 아마추어 팀에서 꽤나 잘한다는 사람이 산다면 누구에게 배우는 게 득이 될까요? 마이클 조던이겠죠. 그것처럼 저희도 한번 빌리어네어들에게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많은 빌리어네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업군은 투자나 세일즈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숫자를 또한 분석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요.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숫자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의 월급과 새로운 직장의 월급을 한번 안정성을 적용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 어느 직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에서 5만 불이라는 월급을 받고 새로운 벤처 직장에서 10만 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불, 1억이네 금액에 혹해 바로 이전하고 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숫자라는 것을 써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의 안정성은 80%, 그리고 새로운 직장, 벤처는 30%라고 하면 월급과 안정성의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현재 직장은 5만 불 곱하기 80% 해서 4만 불이라는 안정성의 숫자가 나오고 새로운 직장은 10만 불 곱하기 30% 해서 3만 불이라는 안정성이 나오게 됩니다. 안정성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현재 직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을까요? 가족이 있는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야 할 때는 그런 안정성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싱글인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안정적인보단 다른 요소들을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어떤 이러한 다른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적은 다음 복합하여서 나온 결과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또한 전 세계의 빌리어네어들과 비슷한 그러한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가 월스트리트를 떠나서 아마존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고려했던 요소는 바로 후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엄청난 그 월급을 받았던 월스트리트를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이로써 36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어제보다 좀 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